만약에 대만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우리한테 가장 먼저 날아오는 게 뭘까요? 미사일? 아닙니다. 바로 돈 문제, 경제 충격의 도미노입니다. 오늘은 이 경제 충격이 어떤 순서로 마치 도미노처럼 우리를 덮치는지 그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경로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환율부터 먼저 터진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눈에 보이는 미사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금융시장의 반응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전쟁이 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경제 구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 시야를 좀 더 넓혀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건 더 큰 판에서 벌어지는 일의 일부거든요. 바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라는 거대한 게임이죠. 보시면 딱 나오죠? 미국은 달러 시스템이라는 이 거대한 성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중국은 달러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달러라는 성벽을 허물고 싶은 거죠. 이 두 목표는 아시겠지만 같이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쟁은요, 탱크가 굴러가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돈, 결제 시스템, 그리고 물건이 오고 가는 공급망. 이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훨씬 더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게임판에서 한국은 어디쯤 서 있을까요? 우리의 위치가 참,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좀 아슬아슬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딜레마를 딱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안보는 미국에 기대고 있죠. 돈 문제는 전부 달러 시스템 안에 있고요. 그런데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경제는 또 중국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기둥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 불이 나면 이게 절대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첫째, 당장 우리 물건 실어 나르는 바닷길이 막힐 수 있고요. 둘째, 우리는 달러 금융 시스템의 한가운데 있으니까 바로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맹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게 바로 직접적인 타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만약에 위기가 터진다면 우리 경제는 어떤 순서로 충격을 받게 될까요? 이게 그냥 한 번에 쾅 오는 게 아니고요. 마치 도미노처럼 착착착 순서대로 쓰러지는 3단계의 연쇄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바로 환율, 두 번째는 기름값, 즉 유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금리입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바로 위기가 우리에게 오는 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미노, 환율부터 한번 볼까요? 자, 상상해 보세요. 대만에서 뭔가 터졌다는 뉴스가 나오는 그 순간,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돈이 몰립니다. 바로 달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곳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순식간에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달러 값은 하늘로 치솟겠죠. 모든 충격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환율이 터지고 나면 두 번째 도미노가 거의 동시에 쓰러집니다. 바로 에너지, 기름값이에요.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잖아요. 전부 달러로 사와야 하는데 달러 값이 뛰었으니 기름값은 당연히 폭등하겠죠? 그럼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오느냐? 전기요금 오르죠?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값 다 오르죠? 기업들은 물건 만드는 비용이 늘어나죠. 그냥 경제 전체가 다 비싸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도미노, 금리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게 진짜 머리 아픈 문제예요. 환율도 오르고 기름값도 올라서 물가가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그럼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확 올려야겠죠?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가뜩이나 힘든 경기는 그냥 죽어버릴 겁니다. 반대로 경기를 살리자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는 더 날뛰겠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끔찍한 딜레마. 이 상황 자체가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큰 얘기들이 그래서 내 돈에는, 내 자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이게 자산마다 충격을 받는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먼저 주식,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팔고 나가겠죠.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부동산은 어떨까요?
당장 가격이 폭락하기보다는 아무도 안 사는 거래 동결, 거래 절벽부터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암호화폐인데 처음에는 위험 자산이니까 주식이랑 같이 뚝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태가 길어지면 이건 달러랑은 상관없는 자산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재평가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있습니다. 대만도 시끄러운데 한반도까지 동시에 긴장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국은 더 이상 이쪽이냐 저쪽이냐 눈치 볼 공간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뭘 봐야 할까? 진짜 경고 신호는 뭘까?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대만 문제는 우리에게 미사일이 날아오는 군사 문제가 아니라 환율, 유가, 금리가 터지는 경제 문제로 먼저 다가온다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요. 그냥 전직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연하게 걱정하실 게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 시스템에서 어디가 가장 먼저 흔들리기 시작하는가? 바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를 계속 지켜보는 것. 그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